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우두시 앨리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프랑스 혁명에 꽂혀가지고 뭔가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책이고 막스 갈로가 썼고 박상중 옮긴 민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막스 갈로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에세이스트면서 역사가면서 책도 되게 많이 냈고 역사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도 했고 장관도 하고 정부 대변인 하고 유럽의회 의원도 지냈고 정치인으로 사회당의 정부도 참여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역사 스파르타쿠스 네로 티투스 같은 그런 인물 소설 시리즈를 발표해서 인물을 강력하게 되살려놨다는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책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한번 이 사람이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책으로 프랑스 혁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권, 크게 1권, 2권이고요. 1권에는 프롤로그를 포함해서 프롤로그와 7부, 7부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제목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백성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소. 나는 용서하오. 1793년 1월 21일 월요일 무슨 이야기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왕이었다. 루이라는 이름으로 16번째요. 1000년도 더 전부터 101문장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려온 가문. 신의 은총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중 하나를 이룬 가문의 상속자였다. 이 가문의 왕들은 신권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는 교회의 장녀였으며 9번째 루이는 십제군 전쟁에서 전사의 성 루이가 되었다. 그러나 1792년 9월 21일 공화국 선포 이후 꼭 넉 달이 되는 1700 다시 연도를 적어 1900으로 읽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1792년 9월 21일 공화국 선포 이후 꼭 넉 달이 되는 1793년 1월 21일 월요일 아침. 그때 파리를 둘러싼 차가운 안개가 쉬지 않고 울리는 북소리에 숨을 죽이는 가운데 루이 16세는 이전의 프랑스 왕, 이전의 프랑스인들의 왕, 루이 카페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리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왕과 국가의 몸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루이는 전에 루이 15세 광장이라 불리던 혁명의 광장에 막 멈춰선 녹색 마차에서 잠시 망설이다 내려서며 먼저 병사와 국민방위대 그리고 기마병들의 줄을 그리고 혁명 광장에 밀려온 엄청난 무리의 군중을 보았다. 루이 15세의 동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돌 기단은 서로 몸을 덮이거나 안도감을 주려는 듯 몸을 밀착시키는 수만 명의 사람들 한가운데 흰 암초처럼 놓여 있었다. 날씨는 추웠다. 왕을 참소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이름을 딴 광장의 명칭까지 바꿔버린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는 눈을 들었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 놓인 기단과 샹젤리제 거리 초입 사이에 세워진 처형대 기요틴을 보았다. 날카로운 사선의 칼과 그 칼을 올리는 지지대, 자신의 몸이 묶일 널빤지대를 보았다.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몸은 나뒹굴 것이다. 사형 집행인 삼손과 두 조수가 다가오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왕이었다. 그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었다. 오직 신만이 그럴 권한이 있었다. 그는 왕이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신성모독이었다. 그는 스스로 옷을 벗고 셔츠 깃을 풀었다. 흰색 멜텐 천으로 된 수수한 조끼만을 남겼다. 그는 다시 한번 삼손을 뒤로 물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손을 묶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 있던 고의 신부 에즈워스가 몇 마디 말을 했다. 전하, 이 새로운 모욕 속에서 전하와 하느님의 닮은 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하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루이는 고개를 숙였다. 왕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고통받을 수도 있었다. 루이는 몸을 맡겼다. 손목에 밧줄이 감겼다.
사람들에게 그는 국민공회로부터 국가의 자유에 대한 모방과 국가의 안녕에 대한 위해라는 점에서 유죄임을 선고받은 루이 카페 이상 그 무엇도 아니었다. 국민공회는 루이 카페는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루이는 판결에 대해 항의를 시도해보았다. 1793년 1월 17일 그는 국민공회 대표 749명에게 오로지 백성들만이 자기를 판결하도록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나의 영예와 가문은 뉘우칠 것이 없는 범죄를 나에게 씌운 판결에 결코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오. 그러므로 나는 국가 대표자들의 판결에 대해 국가에 직접 항소하는 바임을 선언하오. 그러나 국민공회는 이 요구에 대한 심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 삼손은 이전에 프랑스 왕 루이 카페를 기요틴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밀었다.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루이는 어떤 도움도 거부한 채 사형대의 5계단을 올라갔다. 북소리는 광장을 덮은 얼음장 같은 회색 안개의 덮개를 뚫고서 더욱 세게 울렸다. 루이는 사형대의 단상 위에 있었다. 1792년 12월 25일의 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것임을 알고 받아 적게 했던 문장들을 암송했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다. 나의 영혼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의 긍휼로 나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성모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일체가 되어 죽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내 죄를 철저히 알고 그것을 미워하며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려 애썼습니다. 내가 어떠한 구실도 주지 않았음에도 나와 원수된 이들을 온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특별히 긍휼함의 눈길을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고통받아온 아내와 아이들과 누이에게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나는 한 번도 그녀의 부드러운 모성애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로 인해 그녀가 받았을 모든 고통에 대해 용서해 주길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아들이 만약 왕이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시민들의 행복에 전심으로 헌신하기를, 모든 증오와 원망, 특히 내가 겪은 모든 불행과 고통에 관계된 일을 모두 잊을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 열악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며 몸짓을 해대던 이들 모두를 다시 한번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나는 나에게 혐의가 돌려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뉘우칠 것이 없음을 하느님 앞에서 선언하며 끝맺습니다. 루이는 이제 기요틴 정면에 서서 그들 머리 위로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갑작스레 몸을 움직여 사형 집행인과 조수들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려 외쳤다. 백성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소. 나는 나를 죽게 한 주모자들을 용서하오. 나는 그대들이 흩뿌릴 피가 다시는 프랑스에 떨어지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오. 삼손은 그를 다시 붙잡아 뒤로 잡아당겼다. 그는 다시 사형 집행인들에게 말했다. 여보게들, 나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 결백하네. 나는 내 피가 프랑스인의 행복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네. 삼손이 머뭇거렸다. 루이는 몸부림쳤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를 밀쳐었다. 널빤지대가 기우뚱했다. 칼날이 끔찍한 비명소리를 틀어막았다. 삼손은 루이의 머리카락을 잡아 올려서 머리를 흔들어 대며 군중에게 보여주었다. 함성이 일어났다. 국가 만세, 공화국 만세, 평등 만세, 자유 만세. 파랑돌 춤을 추는 무리가 사형 집행대를 둘러쌌다. 몇몇 남녀가 이전의 프랑스 왕 루이 카페의 피로 손수건이나 편지 봉투 따위를 적시려고 기요틴에 다가왔다. 그들은 붉은 승리의 기념물들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무리는 재빨리 흩어졌다. 침묵한 채 심각한 얼굴로. 혁명광장과 길거리, 상점, 더운 포도주를 마시는 카페에서 사람들은 왕의 죽음보다는 국민공회의원 르 펠티에 드 생파르조의 죽음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는 루이 카페의 신속한 사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날 밤 그는 전에 팔레 루아얄이라 불리던 팔레의 갈리테 광장의 페브리의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하다 암살당했다. 왕의 근위병이던 파리스가 그의 아랫배에 칼을 꽂았던 것이다. 이 국민공회 의원의 시체는 허리까지 옷이 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공개된 후에 국민공회와 백성들의 긴 장례 행렬 속에 팡테옹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전 프랑스 왕의 죽음은 쌍킬로드의 눈에 르 펠리에 드 생파르조와 모든 혁명의 순교자를 위해 원수를 갚는 일로 보였다. 사람들의 피는 인류를 흐느끼게 하지만 왕의 피는 인류에게 위로가 된다. 국민공회에 있는 자유와 평등의 협회의 시민회원이 쓴 글이었다. 그리고 신문 뒤셴 신부는 나름의 방식으로 루이의 추도사를 실었다. 마침내 카페가 죽었다 제기랄. 어중이 떠중이처럼 떠들어대진 않을 것이오. 이제 더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 반대로 그것을 이야기합시다. 그 모든 범죄를 기억하고 왕에 대해 품어야 하는 혐오감을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시다. 제기랄 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추도사를 쓰려 하오. 그를 기리고 그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괴물은 요람에서부터 질식시켜버리는 것도 충분치 않다는 점을 온 우주에 보여주기 위해서요. 1793년 1월 21일 월요일 10시 20분. 이제는 사람들이 그저 루이 카페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혁명 광장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왕의 육체와 나라의 역사를 둘로 조각내버린 일이었다. 4년 전인 1789년. 모든 지방의 백성들은 동일한 사람, 이 프랑스의 왕을 찬양했었다. 그리고 1790년 7월 14일, 그는 왕국 모든 도의 시민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모으는 연맹제의 주재자였다. 그는 프랑스인의 왕이었다. 1774년 5월, 그가 할아버지 루이 15세의 뒤를 이었을 때 풍자문 작가들은 그를 두고 가장 온화하고 축복받은 치세를 프랑스에게 약속하는 듯 보인다고 썼다. 누가 감히 선량왕 루이 16세가 루이 카페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혁명 광장으로 변한 이전의 루이 15세 광장에서 기요틴에 처형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프롤로그를 마칩니다. 다음엔 1부부터 차례차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